안녕하세요.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파트 5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빈번 출제인데 학생들의 오답이 좀 높은 문제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12문제가 시간에 상관없이 쓱쓱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속도에 맞춰서 멈춤 버튼 누르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하나씩 풀어가시면 되는데 나는 RC 400 이상 고득점을 좀 난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제한 한 5분 정도를 두고 풀어보시고요.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험장 가면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시간 맞춰보시고 아니야 나는 아직 400은 바라지도 않아. 300 초반 중반 정도만 맞아도 땡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못 풀어도 350 정도까지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를 찍어도 나오기도 해서 그런 분들은 정확도 있게 푸는 연습이 더 필요해서 그분들은 딱히 제한 시간을 크게 두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왜 정답일지 왜 아닌지 한번 스스로 풀고 함께 하시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막 지나갈 거니까 그거에 굳이 구애받고 문제 풀지 마시고요. 본인 속도에 맞춰서 멈춤 버튼 이용해서 풀고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 풀고 들어와서 함께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오세요. 자, 다 푸셨나요? 지금부터 푸는 유형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너도 나도 명사 앞에는 형용사 정답, 뭐 보스는 A and B 정답 이런 쉬운 문제는 싹 뺐고요. 난이도 좀 있고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이 되는지, 토익 출제자의 유도하는 그 의도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 보시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인데 이렇게 자, 자동사도 타동사도 둘 다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물론 자타다 되는 동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토익에서 자주 내고 야 내가 이걸 자동사로 정답하고 싶었게 타동사로 정답하고 싶었게 한번 제대로 골라봐를 자주 묻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요 단어들 잘 나온 단어들인데 increase, decrease 하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단어들 open, close 열고 닫는 동사들 sell도 팔다 목적어를 팔다도 되고요. 그 자체가 팔리다의 뜻도 자타가 다 되고요. 그리고 start, begin, 시작하다, resume, 다시 시작하다, meet, 만나다 라는 뜻일 때 operate, 지금 하나 빠졌네요. run도 둘 다 운영하다 라는 뜻일 때 자타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타되는 걸 유명한 애들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아마 유용할 겁니다. 바로 뒤로 밑줄이 이렇게 나오면 자동사로 쓰였다면 그대로 문장 끝 나서 부사의 정답일 수도 있고요. 자동사니까요. 또는 타동사도 되는 애들이다 보니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들어와서 상품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밑줄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품사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은 부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방법이 해석밖에 방법이 없어요. 해석상 명사를 대입해서 뭐뭐를로 말이 되고 있다면 그때 목적어는 명사가 맞고 해석해서 뭐뭐와 개로 말이 되고 있다면 그때는 부사가 맞고요. 그래서 확장시키다란 동사가 보이고 명사 목적어 자리일 수도 있으나 D번이 들어가면 쟤는 공격성 정도의 뜻입니다. 그럼 공격성을 확장해요? 말 안 되죠. 그래서 명사로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해석상 말이 안 됐고 10번 부사가 들어가면 공격적이게 또는 적극적이게란 뜻이죠. 집어넣고 저 회사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해석상 정답은 10번이 맞게 됩니다. 정답률이 반반이라 그때그때 정답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니까 꼭 해석 통해서 문맥상 말 되는 쪽으로 정답 가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자타다는 동사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문법 문제네요. 보기 보니까 품사가 바뀐 문법인데 잠시 뿅. 자, 이렇게 만약 어나 더 같은 관사가 있고 관사 안에 밑줄 나와서 명사 앞에 밑줄 나오면 이건 명사를 꾸미는 자리로 형용사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명사 안에 명사를 꾸밀 자리니까. 근데 이렇게 관사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형용사는 관사를 넘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관사를 안에서 the good boy게 맞지 good the boy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에 나오면 형용사 확률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아마도 저런 자리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동명사라든가 또는 투부정사라던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타동사 출신하면 뒤에 목적어 데리고 다녀서 아이템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이렇게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버리면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미는 거 안 될 거 없죠. 명사 앞자리니까.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 주고 투부정사가 들어가 줘서 시스템들이란 목적어와 함께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 이것도 안 될 게 없죠. 저런 자리 밑줄 나오면 형용사도 C나 D 같은 명사 앞자리로 후보 맞고 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그대로 들어가면 커넥션을 만드는 것도 후보가 맞아요. 그래서 고확률, 저확률 둘 다 확률적으로 가능한 자리라 두 가지를 대입해서 야, 둘 중에 뭐가 성립하냐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어 자리에 이렇게가 주어죠. 주어 자리에 뭔가 문법 문제를 묻는 건 웬만하면 스위치, 주어 동사의 스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답 성립되는 걸 고르십시오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뭔가를 채울 때는 스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서 만약 명사 앞이라고 C나 D 같은 형용사가 들어가 보세요. 그럼 형용사가 들어가면 커넥션즈를 꾸민 꼴이 되고 그럼 너는 그냥 꾸며주는 존재일 뿐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커넥션 즈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커넥션 즈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동사에선 is가 나오지 않고 a로 표기를 했겠죠. 스위치상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동명사는 뭐만한 것은 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란 여러 개의 복수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자리에 차지되면 시스템을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해서 동사는 단수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상 문법적으로 가능할 법했지만 스위치상 정답은 B번 쪽이 맞게 되겠고 정답이고 만약에 동사가 a로 바뀐다면 그럴 때는 C나 D로 말되는 쪽으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주어 자리에 밑줄에 나오면 반드시 스위치 확인 꼭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정답은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자, 3번 또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짠! 이 동사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make, find, keep, consider, make, find, keep, consider 유명한 make, find, keep, consider은 5형식 동사로 활용돼요. 그래서 목적어 있고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걸로 형용사로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make가 동사, it 목적어, 밑줄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걸로 형용사로 엄청 쓰는 걸 좋아하는 make 성질답게 형용사인 be difficult 형사 맞죠? she도 형사 맞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보였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much가 보였어야 돼요. 자, much란 단어는 형용사로 많은 이란 뜻도 있고 부사로 많이, 많게란 뜻도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 활용되면 much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즉시 불가산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many라는 애는 복수를 좋아하고 much는 불가산 명사를 꾸며서 much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불가산과 함께 하죠. 근데 much가 부사로 많이, 많게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형용사나 또는 부사의 원급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원급이라 함은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 비호급이나 최상급 같은 걸 바뀐 거 말고 사전 딱 찾으면 원래 나오는 뭐 difficult라든가 important라든가 easy 같은 원래 형사, 원래 부사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형사, 원래 부사를 꾸미는 애들은 so라든가 so important 이런 거, very라든가 very important 이런 거 아마 들어보면 그녀는 아름다워, she's so beautiful 들어봤죠? 네, she's much beautiful 좀 이상하잖아요. 아, 나 배고파, I'm so hungry 들어봤죠? I'm much hungry 무조건 이상하죠? 자, 그래서 so랑 very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꾸미는 거고 much는 형용사 부사 원급을 절대 못 꾸밉니다. 그래서 much가 찍혀 있다는 건 원급은 못 들어간다는 포인트가 돼요. 그렇다면 much가 좋아하는 건 비교급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much more, much easier 비교급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much라 형용사의 부사의 원급 원래 형태는 못 들어감. 그래서 원래 형태인
B는 저 자리에 못 들어감. 근데 비교급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은 성립이 되겠죠. 정답은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make가 5형식 동사로 목적보 형용사를 좋아한다는 게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로 much라는 애는 이렇게는 꾸며도 이렇게는 못 꾸민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오케이. 정답은 10번 정답. 넘어갑니다. 4번 문제로 갈게요. 네 번째 문제. 자, 4번 문제 보기를 보시니까 전치사 문제가 떴답니다. 알맞는 전사를 취하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정확히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버려야 그래서 또 빨라지고 한 문제로 더 풀고 점수 나오니까 보기 보자마자 A는 버렸어야 합니다. 불가능. 자, 학생들이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보이면 since랑 친하다는 걸 자꾸 듣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have pp가 보이면 자꾸 since를 찍는 사람도 생긴답니다. 자, 전치사들 중에 시간 개념이 뒤에 따랐을 때 두 단어가 그 시간 명사와 함께 좀 제약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 먼저 첫 번째, within이라는 이내란 전치사는 시간 개념을 데리고 다니면 무조건 기간하고만 데리고 다닙니다. 기간.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얘들아, within은 기간이야. within은 기간이야. 위기야 라고 외우라고 해요. 아마 목목커들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주. 위기야 라고. since는 반대로. since는 절대 시점만 오고 기간하고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since는 시점이야. since는 시점이야. 시시해라고 외우라고 해요. 조금 유치해도 within은 기간이야. 위기야. since는 시점이야. 시시해라고 외우라 하는데 그럼 일단 이게 기간의 개념이냐 시점의 개념이냐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느껴보세요. 밑줄 뒤에 10 years가 보여요. 10년. 자, 10년이라는 개념은 기간인가요? 시점인가요? 10년. 10년은 기간인 겁니다. 10년이란 기간. 그 다음 밑줄 Friday가 보여요. 금요일은 시점일까요? 기간일까요? Friday는 네, 금요일이라는 시점입니다. 시점. 자, 밑줄 3 p.m. 3시는요. 3시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요? 3시. 시점이죠. 밑줄 2 weeks. 2주는요. 2주는 뭐예요? 2주. 2주라는 네, 기간이죠. 기간. 그렇다면 밑줄 March 10. 3월 10일은요. 네, 시점입니다. 그다음 밑줄 4 months. 4달은요. 뭐예요? 4달은 네, 기간입니다. 구분 가세요? 자, 이렇게 기간의 개념일 때 기간 위기야. within은 기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within은 이럴 때 정답의 후보가 가능하고 since는 시시해. 이렇게 시점일 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기간의 모습이 눈에 딱 띄는 순간 절대 since는 아무리 have pp가 보여도 이렇게 기간의 개념과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다 보니 버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딱히 저렇게 시간 개념이긴 하나 저런 뭐 금요일 3월 7일 이런 것도 시점이 맞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창립 이래로 창립 몇 년도 몇 월 며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시점과 꼭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의 개념과는 불가능. 버리세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버릴 게 있어요. 뭘 버릴까요? 네, 2번 듀어링 버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유가 뿅. 이건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없다 치고 듀어링은 독특하게 정말 그냥 명사만 엄청 사랑해요. 그냥 명사. 방학 동안 이런 거. 수업 시간 동안 이런 거. 회의 동안, 불경기 동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명사 좋아하고 저렇게 숫자 기간 4, 10 years 이런 거. 4, 5 days 이런 거. 이렇게 숫자 기간만 오는 건 그건 for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이 동안으로 먹혀도 듀어링이 숫자 기간만 저렇게 딸랑 들어왔을 때는 버려줘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전사는 동명사라는 ing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듀어링은 안 돼요. 듀어링은 동명사도 막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명사 땐 정답 오케이. 지금처럼 숫자 기간이 오던가 동명사 볼 땐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버리시고. 자, 그렇다면 5년 동안 2배가 됐어요. 일 테니까 정답은 D번 쪽이 맞겠죠. 정답. 지금 정리할게죠. 위기야. 시시해. 정리하시고 듀어링 정리해 주십시오. 오케이. D번 정답. 다음.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또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인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전사 뒤 명사 자리에 품사 문제가 떴을 때 명사 자리니까 B 동명사, 마인지하면 동명사일 수 있잖아요. 또는 명사인 자금 또는 founder 해서 사람 명사 해서 명사냐 동명사냐를 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뿅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야 명사로 정답할래 동명사로 정답할래를 물으면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자동사 몇몇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타동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동사 출신답게 동명사가 돼도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동명사의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 동명사 할래 그냥 명사 할래를 물으면 목적어 있냐 없냐 그냥 명사 된 그냥 명사 또 더명사 이렇게 나올 일이 없으니까 목적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사 뒤에 무조건 명사 자리 돼 뒤에는 전사구는 부가적인 존재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죠. 이럴 땐 딸랑 밑줄이고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명사인 정답이 A번식으로 나오겠죠. 이럴 땐 이게 맞고 근데 아래 건 보면 뒤에 오브가 없이 바로 프로젝트 왔잖아요. 그럼 밑줄은 전사 뒤 동명사하고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온 동명사를 묻는 유형으로 저렇게 되면 정답이 동명사로 B번 정답.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할래 동명사할래의 유형이 대부분이라 목적어 있냐 없냐로 풀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생겨먹은 게 ing인데 동명사 말고 저 ing 모습 자체를 그냥 명사로 쓴 애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딱 들어도 아는 거 마케팅, 트레이닝, 클리닝 서비스 이런 거 마케팅 딱 들어도 명사인 거 알잖아요. 그죠? 또는 클리닝, 청소란 명사, 트레이닝, 훈련이란 명사 이렇게 ing 자체를 그냥 명사로 좀 쓴 애들이 있답니다. 동명사 아니고 그 자체를 그냥 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A도 B도 D도 다 그냥 명사가 돼요. 펀딩 자체가 자금이란 그냥 명사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목적어 있냐 없냐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자 근데 저렇게 잘 나오는 단어가 또 딱 정해져 있답니다.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ing지만 명사인 애들 왜? 계획이란 뜻, 펀딩, 자금이란 뜻, setting, 좌석 또는 착석 정도의 명사, processing, 처리란 뜻, widening, 확장이란 뜻, accounting, 회계, pricing, 가격 책정, cleaning, 청소. 자주 나오는 ing형 자체 명사들이에요. 자, 저들이 보기에 저런 식으로 뜨면 그도 그 자체가 명사다 보니까 A, 자금이란 뜻, B도 자금이란 뜻.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보기에 동시에 있다는 건 뭔가 출제 범위에서 자기들이 내길 좋아하는 유형이 따로 있는 거죠. 뭐냐면 ing형 명사들은요. 그 자체가 불가산 명사로 쓰는 애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다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들. 그래서 마케팅도, 트레이닝도, 클리닝도 그 자체가 명사대 불가산 명사로 쓰여요. 가끔 몇몇 개 빼고요. 빌딩 같은 거. 빌딩은 딱 들어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산인 거 알죠? 또는 미팅 같은 거. 미팅 한 번, 미팅 두 번. 그들은 가산으로 쓰긴 하는데 걔들을 데려다 이 문제를 잘 내질 않고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불가산 명사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있는 자체 명사인 예를 들면 pricing, price가 보기에 동시에 뜰 거예요. 그럼 똑같이 가격의 의미가 있어도 얘는 불가산 명사, 얘는 가산 명사입니다. 또는 마찬가지 planning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planning 이렇게 동시에 낼 거예요. 그럼 plan은 가산, planning은 불가산 명사가 돼요. 마찬가지 또 자주 나오는 accounting, 어카운트, 계좌랑 보기에 동시에 나오죠. 계좌, 계정이란 뜻. 그래서 너 불가산 명사,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기에 동시에 나오면 그땐 가산, 불가산을 고민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을 보시면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안 붙었죠. 그래서 2번 펀드는 가산 명사입니다. 영어에선 가산 명사는 무조건 세는 명사는 앞서 관사인 어나 더 같은 게 붙든가 또는 my 같은 소유격이 붙든가 또는 뒤에 S라도 붙든가 뭐라도 붙어야 돼요. 근데 앞서 관사도 뒤에 S도 안 붙었으니 저 자리엔 가산 명사 못 들어갑니다. 근데 불가산 명사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뒤에 S도 없이 자기 혼자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쟤들이 동시에 딱 뜨는 순간 가산, 불가산만 생각해서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안 붙었으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B번 정답 돼요. 그래서 따로 이 문제 요령으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ng형 명사들 따로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번 가실게요. 6번째 문제. 자,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인데 투부정사 뒤 동사역 떴고 take는 타동사 출신, 뭐 취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take는 타동사 출신이다 보니 바로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 자리예요. more 자체가 좀 더 많은 이란 형용사도 되고 more items, 좀 더 많은 아이템들 이렇게 형용사도 되고 또는 좀 더 많게라는 부사로 more important 이런 식으로 지가 부사라 형용사나 부사를 막 꾸미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목적어 자리고 명사 자리고 more이 꾸미는 존재고 좀 더 많은 밑줄을 해서 명사 목적어 자리입니다. 근데 보기 중에 명사로 보일 법한 she 명사 맞아요. 션으로 끝나는 건 보통 명사죠. 근데 계시라든가 또는 착수란 뜻의 명사고요. A번 티브로 끝난 애들은 보통 형용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티브인데도 불구하고 명사의 정답률이 대빵 높은 애들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명사로 잘 출제한 애들 띄워드릴게요. 짠! 자, 티브지만 명사로 가능성 있는 애들. 특히나 이니스티브 요 단어와 에리티브 요 두 단어는 명사밖에 안 돼요. 티브로 끝났지만 형용사 품사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명사입니다. 명사밖에 안 되고 자, 요 세 개는 얘네는 형용사 때도 후보, 명사 때도 후보 둘 다 돼요. 그래서 둘 다의 후보가 있고 명사의 정답률이 되게 높은 애들이라 저 5개 단어는 명사로 정답률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맨 앞에 이니가 붙으면요. 제일 앞, 제일 우선 정도 의미가 좀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니셜도 보면 맨 앞다리 똑 띈 게 이니셜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맨 앞에서 이끈다 해서 솔선수범이라던가 또는 맨 앞에서 이끌어서 주도권이라든가 주도권 또는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뭔가 프로젝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계획이란 뜻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토익 시험 역사상 정답률 진짜 높은 애예요. 정말 많이 정답을 보기 딱 뜨면 거의 맨날 정답이네. 그렇다고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정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찍지 마시고 언제나 보기에 보이면 정답률 되게 높은 애라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 대입해 보세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이고요. 자, 두 번째 건 add가 들어가 있죠. add가 들어가서 첨가제란 뜻입니다. 첨가제 이거 형용사는 additional이 형용사죠. additional 추가적인 이런 형용사고 얘 명사입니다. 그 다음 alternative는 형용사 때는 대안적인 이란 뜻 명사 때는 대안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representative는 대표적인 대표하는 이란 뜻이고 명사 때는 대표자 대표 직원이란 뜻이고 얘는 형용사 땐 들러붙는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명사가 되면 들러붙게 만드는 접착제란 뜻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명사로 정답률이 높은 단어들입니다. 고로 정답률이 엄청 높은 A 명사로 집어넣고 만약 매니저들이 스텝에게 원한다면 뭐라니 테이크랑 만나면 테이크가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솔선수범을 취하는 거라 솔선수범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좀 더 솔선수범하는 걸 원한다면 이었답니다. 정답은 A 정답. 정답을 엄청 높아서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7번. 7번째. 자, 요건 보기만 정말 딱 봐도 유형이 바로 보여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맨날 포인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대로만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가 이런 식으로 who나 whoever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또는 가끔 what, whatever로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who, whoever이 보이고 또는 those가 이렇게 보기에 뜰 거예요. 또는 them, they, it 인칭 대명사 계열인 they나 them 또는 it이 보기에 또 섞일 겁니다. 또는 이렇게 body, one, thing 붙는 애들 있죠. somebody, someone 이런 거 anybody, anyone 이런 거 everyone, everybody 이런 거요. 그래서 one, body, thing들이 보기에 이렇게 섞일 거예요. 그러면 딱 3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안 맞는 거 버리시면 됩니다. 자, 3가지. 첫 번째, 항상 who, whoever, what, whatever이 보이면 이들은 접속사 계열이에요. 접속사. 근데 나머지는 대명사인 명사지 접속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섞인 게 보이는 즉시
제일 먼저 동사 개수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사 개수. 왜냐? 만약 문장 안에 동사가 2개라면 그땐 2문장이니까 그때는 당연 접속사가 꼭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문장 2개인 거 딱 보자마자 동사 2개네. 그 문장 2개니까 접속사 필요하네. 근데 나머지는 접속사일 리가 없잖아요. 동사 2개인 거 확인하자마자 그냥 무조건 정답!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죠? 접사는 쟤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장을 봤더니 동사 개수가 1개밖에 없어요. 1개. 그럼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문장이 하나인 건데 접속사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 접속사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2개 보이면 바로 정답하면 되고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 얘네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남으면 그때 항상 주어자리 밑줄 나왔을 때는 늘 스위치를 보는 게 힘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2번째 스위치를 확인을 하십시오. 스위치를 확인했을 때 당연히 동사가 is라면 단수 주어가 올 거고 동사가 뭐 have, were, are 이렇게 오면 복수 주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힌트 될 때가 많으니까 스위치상 버릴 건 또 추려내면 됩니다. 그럼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does나 them이나 they는 복수 취급을 하는 애들이죠. it, body, one, thing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는 애입니다. somebody, someone 이런 애들은 무조건 단수예요. 그래서 스위치상 버려질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버려놓고 자 그리고 지금은 동사를 보면 i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is가 나오니까 바로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스위치로 버릴 걸 버렸는데 이렇게 does와 they가 동시에 나오거나 does나 them 같은 게 또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복수 취급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복수 취급을 해버리면 둘 중에 또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봐줄겠습니다. 세 번째 밑줄이 떴을 때 뒤를 보자마자 who가 보인다던가 또는 ing가 보인다든가 또는 pp가 보인다든가 이들의 공통점은 who는 지가 이끄는 문장을 묶어서 앞에 선행사라 불리는 명사를 꾸미는 존재고 또는 ing나 pp라는 분사 형용사들은 하는, pp는 되는 이들은 늘 뒤에 뭐가 길어지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 꾸며주는 존재가 뒤에 들러붙었을 때 인칭 대명사 계열인 them이나 또는 they나 또는 it은 인칭 대명사는 꾸밈받는 걸 완전 싫어해요. 꾸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for them 그냥 끝나지 뭔가 꾸며주는 존재가 들러붙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존재가 들러붙은 게 보이면 그때 꼭 버리고 그러면 정답이 이제 does 정답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서 they와 them 그리고 does가 이렇게 보기에 섞이면 꼭 꾸며주는 존재 있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꾸며주는 존재 있으면 인칭 대명사 계열은 꼭 버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버릴 게 버려지면서 정답이 남게 돼요. 자, 지금도 보기 보자마자 whoever는 접속사, 나머지는 접속사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동사 개수부터 확인합니다. 동사 개수를 봤더니 involved는 pp, 형용사. 혹시나 involve를 동사로 파악하신 분이 있다면 동사 아닙니다. involve는 동사일 때 타동사, 목적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로 많이 쓰여서 be involved in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is involved in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건 is가 동사니까 동사예요. 근데 지금은 목적 없죠? 지금은 동사 아니고 타동사라면 지가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면 목적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목적 없어서 동사 아니고 pp, 형용사로 쓰여 있는 거고 형용사 involved부터 길어진 바람에 묶어서 연루된 pp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 거고 그렇다면 밑줄이 주어, is가 동사. 그럼 보다시피 동사 하나밖에 없죠? 접속사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돼도 d는 버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주어는 스위치가 꼭 맞아야 되니까 동사 is면 밑줄은 단수가 허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복수 취급할 테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 거고 one body thing은 단수 취급하는 애들이니까 anyone is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맞고요. 네, 만약에 동사가 a로 변했다면, 아였다면 그럼 이제 B는 단수 취급할 테니까 버려지겠고 그러면 이제 A와 또 C를 묶기도 해요. 그럼 아무리 주어 자리고 복수 취급이 돼도 involved라는 꾸미는 존재가 뒤에 붙었잖아요. 요러면 이제 A를 버리고 그땐 10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십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자, 이번엔 어휘 문제가 떴네요. A, 상당하게 라는 뜻으로 significantly 정답을 되게 높은 단어죠. 상당하게. B번, extremely는 매우라고 주로 해석하죠. 매우. C번은 현명하게 이런 뜻이고 D번은 개인적이게 이런 뜻이죠. 해석. Survival rate, 생존율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생존율이 증가했대요. 지난 5년 동안 A, 상당히 증가했대요. B, 매우 증가했대요.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A랑 B 둘 다 말되지 정답 골라봐를 묻는 것 같아요. C랑 D는 이제 해석상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extremely란 부사. 언제나 보기에 extremely가 뜨면 주의하기요. extremely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 오케이. 또는 부사 스스로 꾸미는 건 오케이. extremely diligently 이런 식으로 매우 성실하게 이런 거 오케이. 근데 독특하게 동사랑 절대 안 쓴답니다. 동사 완전 싫어요. 왜는 없어요. 그냥 extremely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extremely가 떴을 때 지금처럼 동사 옆으로 밑줄 나온다는 건 동사 꾸미는 자리입니다. 동사는 꾸미는 즉시 extremely는 보기에서 버리십시오. 불가능해요. 정답은 A, 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쪽이 맞아요. 발표. 자, 오늘 보다시피 되게 유형 자체들이 뭔가 정확한 힌트가 있고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이죠. 출제자 유도해서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면 당연히 초중급 학생들은 토익 시험의 유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느낌상 왠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말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문제 풀거든요. 그럼 막상 느낌은 시험 볼 때 좋았다가 점수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지? 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대로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도 본인이 문제 풀고 그냥 끝 하지 말고 보통 문제집들 보면 왜 정답이 안 되는지 힌트들이 잘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성립이 안 되는지를 꼭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버리고 낚여금 하는 게 버려지고 정답을 찾을 테니까요. 오케이, 다음 뿅 9번 가요. 9번째. 네, 문법 문제입니다. 우리는 reserve는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고 예약을 하면 내 걸로 보유하고 있는 거라 보유하다라는 뜻으로 the right와 만나면 늘 보유하다라는 걸 써요. 권리를 보유합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 시설을 다들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최하기 위해서요. 밑줄 이벤트들을요. 그래서 홍보 이벤트들을 개최하기 위해서요. 홍보하는 이벤트들을 개최하기 위해서요. 를 묻는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쌤, 명사 앞에 이렇게 밑줄 나오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정답일 수도 있고 또는 저기서 뭐 복합명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데 명사. 그러면 복합명사라고 해서 등록 양식, 참가 비용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홍보 이벤트 뭐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네, 정답은 형용사인 B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B번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명사 앞에 밑줄이 떴을 때 명사를 꾸미면서 영어로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말하는 게 기본이에요. 늘 형용사 우선입니다. 근데 복합명사란 존재는 내가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영어의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참가 비용을 영어로 하고 싶은데 참가의란 형용사 영어에 없어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복합명사입니다. 고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영어 형용사가 이미 있다면 복합명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들 보면 복합명사 쫙 떠있는 기본서들 있거든요. 그거 뭐하러 외워요? 시간악하게. 그냥 항상 명사 앞에 밑줄은 무조건 형용사 우선. 말되면 형용사 정답. 근데 형용사로 말이 안 돼. 또는 보기에 없어. 그러면 아 맞다. 복합명사의 차선책에 확률도 있었지라고 형용사로 말 안 되면 집어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자료를 보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자료를 보내세요.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세요. 둘 다 말 되잖아요. 이럴 땐 뭐하러 형용사가 있는데 복합명사를 쓰나. 저럴 땐 형용사 우선. 그래서 이런 건 B번이 정답인 거고 이미 형용사가 있으니까 복합명사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네, 밑에 개최할 겁니다. 이벤트를.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확률이 있어요. B번은 하는 이란 뜻이 있죠. C번은 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은퇴되는 이벤트 말이 안 되죠. 은퇴하고 있는 이벤트 말이 안 되죠. 형용사절이 가능성이 있으나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버려놓고 그럼 이제 되는 건 동사인데 동사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그럼 이제 보기가 얘밖에 없으니까 아 은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였나 보다. 정답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명사 앞은 형사 100% 우선. 늘 우선. 말 안 되면
복합명사 차선책으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형용사 이미 말이 되니까 복합명사 쓸 이유가 없답니다. 2번 정답. 자,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10번째. 밑줄은 have 뒤에 알맞게 문법적인 걸 채워넣으래요. 먼저 have는 have pp라는 게 현재 완료라 불리는 게 있긴 하죠. 대신 have pp는 그 자체가 능동태의 모습이고 have been pp가 수동인 거고 웬만한 동사는 타동사라 지가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된다면 타동사답게 뒤에는 목적어를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밑줄 뒤를 딱 보시면 전사는 문장 성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부가적인 존재. 그렇다면 have pp를 집어넣어서 접근하다로 썼다면 밑줄 뒤에 목적 없는 꼴이잖아요. 성립 불가. 요 접근하다는 동사도 동사 땐 타동사예요. 목적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have pp 정답하고 싶으면 pp 자리 밑줄 나오면 목적어 확인 꼭 하십시오. 웬만하면 타동사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버려주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확률 have는 자체 가지다란 일반 동사도 있죠. 그럼 뒤로 밑줄 나오면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 그래서 접근권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가 정답일 수도 있죠. 근데 명사가 C도 명사, D도 명사로 보일 법해요. 근데 이게 S가 붙었고 이건 안 붙었죠. 자, 액세스는 그 자체가 명사, 접근이란 명사로 쓰면 토익이 대빵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불가산 명사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몇몇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액세스도 그렇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ing형, funding, planning 이런 거 있죠.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information, 정보, equipment, 장비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들은 절대 뒤에다 s를 붙이지 않아요. s를 붙인다는 건 여러 개의 복수의 개념이라 그건 가산명사에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산명사답게 정답은 10번 쪽이 정답입니다. 토익에서 되게 내기 좋아하는 불가산명사인 거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네, 부사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익이 될 만한 이란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들로 보기에 보이고 있어요. 충분히 이익됩니다. 많이 이익됩니다. 잘 이익됩니다. 상당히 이익됩니다. 중에 고르라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D번밖에 안 돼요. 네, D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enough라는 충분히라는 뜻의 enough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부사 때 형용사를 꾸미든 부사를 꾸미든 또는 동사를 꾸미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enough란 부사는 후치하는 걸로 뒤에서 꾸미는 후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기가 꾸미는 대상 뒤로 밑줄 나오면 그땐 enough 정답 오케이. big enough 이런 식으로 뒤에 밑줄 나오면 정답 하세요. 근데 자기가 꾸미는 대상 앞쪽으로 밑줄 나오면 반드시 버리세요. 그래서 뒤로 밑줄이었다면 정답 오케이. 지금처럼 앞으로 밑줄 나오면 버립니다. 그래서 enough는 항상 후치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사 때는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이익됩니다. 너무 많이 이익됩니다. 문맥 좀 어색하기도 하고 to 같은 경우 막 너무란 뜻이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상 해석도 좀 어색했지만 사실 해석이 됐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T, M, I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Too much information.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여기에 문법적인 요소가 다 있답니다. Too much information으로 too much란 존재는 information, 불가산 명사 꾸밀 때 쓰는 표현이에요. Too much money, too much information, 아까 나왔던 too much access, 접근, 불가산 명사. 그래서 불가산 명사 꾸미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much라는 아이는 원급과 형용사 부사의 원급과 꾸미는 거 완전 싫어한다고. 안 써요. 그래서 much는 too much information, TMI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불가산 명사나 꾸미는 아이라 저렇게 불가산 명사 좋아하고요. 원급 형용사랑은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버립니다. 정답은 D번. quiet는 상당히란 뜻, 상당히란 뜻으로 상당히 좋아요. 지금처럼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되고 정답은 D번이 맞고 왜 같은 경우는 주로 I can speak in English very well 이렇게 문장 끝쪽에 주로 쓰는 걸 좋아하고 또는 중간에 들어오긴 해요. 중간에 들어올 때는
well done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well done. 그래서 well이 pp랑 꾸밀 땐 중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well organized. 잘 정리됐어요. 잘 조직됐어요. 잘 참여됐어요. pp 앞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그냥 형용사랑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인 해석도 되고 문법적인 것도 맞는 D번이 맞고 A, B 중요합니다. 후치한다는 거, TMI 생각하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D번 정답. 자, 마지막 문제 12번 갑니다. 12번째 문제. 전사 문제네요. Enroll in 등록하기 위해서 Advanced 고급 스페니쉬 언어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너는 해야만 해. 제출해야 돼. 그 지원서를 6월 30일까진 제출해야 돼. 전에 제출해야 돼. 이내에 제출해야 돼. 안 되는 것들 보여야 합니다. 먼저 첫째, 아까 얘기한 거요. D, within은 기간이야. 위기야. within은 기간이야. 그래서 뒤에 3년 이내라든가 for 4주 이내라든가 또는 5달 이내라든가 이렇게 기간 오케이. 근데 이거는 시점이라고요. 시점이라 아예 못 들어가요. within은 시간 개념은 꼭 기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주고 아예 안 되고 그 다음 6월 30일에 제출하세요를 쓰고 싶었다면 저렇게 에라는 의미 더라도 단 하루 저렇게 날짜가 나온다든가 날짜 또는 요일이 나온다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단 하루잖아요. 저렇게 단 하루 요일은 on 하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on 6월 30일에로 하는 게 맞고 at은 에더라도 시간 개념일 때는 시각 개념인 뭐 3시 PM, 5 o'clock 이런 at은 시각과 쓰는 거죠. 5시에, 2시 30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짜랑 아예 쓰질 않아요. 안 되고요. A와 B는 말은 먹혔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토익 시험 자주 보는 학생들, 토익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until과 by를 구분한 문제 되게 자주 봤을 텐데 until도 까지란 뜻이 있고 by도 까지란 뜻은 있지만 뉘앙스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기에 동시에 뜻은 각각 보기에 뜻은 자기 뉘앙스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until은 늘 계속적인 뉘앙스. until, still도 생각해봐. still 여전히 쭉. 그래서 till이 들어가면 쭉의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until 계속될 때 그때까지 계속 머무를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드시 계속의 뉘앙스여야 되고요. 근데 by는 빠이 빵 생각하면 돼요. 빵 빠이 해서 한 방에 완료되는 일회성의 개념과 사용합니다. 일회성. 그래서 보기에 하나만 by나 until 둘 중에 하나만 떠도 그 뉘앙스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문장의 동사의 행동과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몇 줄 보시면 제출하래요. 네 지원서를 제출하래. 6월 30일까지. 그럼 계속 제출해요? 계속? 아니죠? 한 번만 빡 내면 6월 29일이 됐든 28일이 됐든 한 방에 빡 끝 나야 되니까 정답이 by였다면 정답이 맞아요. 근데 until이라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뜨면 그 뉘앙스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나는 성립이 안 되겠다 버리시고 그럼 정답은 before 쪽이 맞겠죠. 6월 30일 전에 제출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12문제밖에 안 풀긴 했지만 이 12문제는 다 토익 시험 빈번 출제돼 포인트가 정확히 있는 문제들로 보기에 뜨면 그 유형의 쓰임과 함께 잘 버리면서 풀어야 되는 유형들만 일부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 포인트가 눈에 보이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하고 그 유형 정리하면서 공부하십시오. 화이팅!